엔 시세 1달러 162엔 전반. 역사적 엔저다. 중소기업에서도 역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도 그래도 지금도 다카이치 내각 60% 지지 유지. 여기에서 이유를 많이 찾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역대급 엔저에도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인기가 있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어머, 요새 일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뉴스가 이 엔저 관련 뉴스입니다. 네. 엔화가 너무 싸져가지고 수입 물가가 폭등했다. 서민 경제가 힘들다.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다음 달에도 물건 가격이 오른다더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절약하세요라든지 있잖아요. 이게 거의 맨날 나오는 컨텐츠 중에 하나거든요, 일본에서.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도 화제가 될 때마다 얘기해 왔네요. 지금 정말 있잖아요. 한 개 맞는가 생각했었는데 아니네. 계속 지나. 그렇죠, 그렇죠. 예, 엔저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정도로 나오면 사람들이 불만을 얘기할 법도 하잖아요. 아니, 다카이치 총리 그 서민 경제 힘드니까 요새 환율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든지. 그런데 그런 얘기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그런 와중에도 오히려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는 계속해서 지금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최고치보다는 조금 낮아지고 있지만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게 지금까지 없었더라. 어마무시하죠. 그렇다면 그 이유까지가 포함을 해가지고 오늘 자료를 준비를 했으니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NHK 뉴스네요. 엔 시세 1달러 162엔 전반. 이래가지고 이미 이제 7월 초죠. 예, 엔화가 112엔대까지 갔었다. 라는 뉴스가 나와서 이것도 일본에서 상당히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오랫동안 160을 넘으면 안 된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입도 하고 조정했었는데 요새는 계속 160 이상이네요. 그렇죠. 160 이상이 디폴트인데 예. 그 상황에서 161, 이 왔다 갔다 그래요. 이게 이제 10년짜리인데, 일본에. N달러 10년인데, 야, 옛날 10년 전에는, 그지? 1달러 100엔이었는데, 이게 점점 오르더니 이제, 나오죠, 여러분. 최고치. 요 10년 내 최고치가 지난 7월 10일에 달성했어요. 162.6. 그러니까 지금이 진짜로 일본의 역대급 엔저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 딱 그 시즌입니다. 일본에서도 각종 기사가 쏟아지죠. 가계 부담이 연 1.6만 엔 정도가 증가할 정도로 역사적 엔저다. 중소기업에서도 역풍이 불고 있다. 왜? 수입 물가 상승이니까. 거기다가 왜 가계 부담이 세져요? 수입 물가 상승에 물건 가격 올라가잖아요. 기존에 주던 돈보다 더 많이 줘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의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런 기사도 요 최근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예. 당장 그런 와중에 자, 후지TV네요. 역사적 엔저다. 1달러 170엔대 가능성도 있다. 예, 이 배경으로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경쟁력 저하가 생기고 있다. 라고 하면서 후지는 이제 역사적인 엔저 상황을 일본이라는 나라의 전체적인 경쟁력 하락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증거로 들고 온 게 나오죠. 시가총액 탑 50.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이 옛날에 잘 나갈 때 여러분 있잖아요. 1989년도에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일본 기업, 2등 일본, 3등, 4등, 5등 일본, 6등 미국 IBM, 7등 일본, 9등 일본, 11등 여기 일본이라는 글자 보이시나요? 다 일본이야. 그랬는데 지금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 그 유명한 엔비디아, 깐부치킨부터 애플,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다 미국 기업이죠. 그 다음에 대만 이거 TSMC가 있고, 한국의 삼성전자, 그 다음에 요새 하이닉스. 일본을 찾아라. 일본을 찾아라. 일본을 찾아라. 또 중국 기업 텐센트, 또 중국 기업, 영국 기업, 스위스, 중국, 안 나오네. 캐나다 계속 내려 안 나와. 드디어 나왔다. 키옥시아 반도체 하나. 반도체. 도요타가 아니야. 거기다가 이 정도로 이 상위권에 일본 기업이 그냥 전멸을 했어요. 옛날이랑 아예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후지가 지적한 게 바로 이거죠. 일본이란 나라의 경쟁력이 과거랑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화의 힘이 약해진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전달하는 건데, 이것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당장에 이것뿐만도 아니라 이건 이제 아사히에서도 왜 일본의 엔저가 이렇게 심해지고 있나요? 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나오죠. 일본이 금리 인상, 제로금리잖아요. 거의 금리 인상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디니까 엔화를 가질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디지털 적자. 이거 들어보셨나요?
다 요즘 뭐 넷플릭스, 구글, 애플 다 해외 거야. 그런 거. 옛날에는 전자기업이라든지 소프트도 일본 기업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미국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로 사야 돼. 해외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다 달러로 사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나오죠. 39년 전과 비교해서 엔의 가치가 절반 이하. 아예 그냥 절대적으로 봐서도 엔 자체가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야. 옛날에는 일본제 자동차나 가전이 세계에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제 90년대에 뭐요? 중국, 뭐 한국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아시아 국가들이 대조하다 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원래 잘하던 게 점점 사라져.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국가 경쟁력의 가치를 나타내는 화폐의 가치 또한 과거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다. 라고 각종 미디어가 이렇게 분석 기사를 계속해서 내는 겁니다.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요 최근에 일본에 큰 쇼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대급 엔저 상황에서. 골태 쇼크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호네부터 호신 이래가지고 일본이란 나라 국정 운영을 할 때 뼈대가 되는 정책을 매년 6월 달에 일본 정부에서 이걸 발표를 합니다. 네. 이게 옛날 고이즈미 정권 때부터 시작이 되던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뭔가 일본은 자민당이 독식하고 있으니까 이 뼈대 정책 뭐 자민당 지 마음대로 얘기를 해는 아닙니다. 예, 일본의 각계 예를 들어 일본의 의료 정책은 일본의 의사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의견을 받아서 이거를 작성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기업 쪽, 노동 쪽을 모든 걸 다 취합을 해가지고 받아줄 건 받아주고 쳐낼 건 쳐내고 해서 만드는 게 이 뼈대 정책인데 요 최근에 이 다카이치 정권에서의 뼈대 정책의 금융 정책은 따로 금융 전문가 아저씨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제 내용을 넣어서 만들어냈는데 이게 이번에 좀 많이 사달이 난 거예요. 이번에 다카이치 색깔이 너무 나왔다 해서. 무슨 말? 적극 재정과 금융 완화를 아예 일본 정부는 진행을 할 겁니다를 오피셜로 내버린 거야. 근데 이게 왜 쇼크가 돼요? 여러분, 일본이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역대급 엔저라 했잖아요. 엔화의 가치가 낮아져. 왜 엔화의 가치가 낮아져? 시장에 엔화가 너무 많아. 왜 일본이 맨날 첫날 그 국채 찌어가지고 돈 뿌리니까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치를 높이려면 희소성의 가치를 올려야죠. 즉 뭐 엔화의 유통을 줄여야죠. 우리 이제 금리도 올리고 적극 재정이 아니라 긴축 재정으로 바꾸겠습니다. 돈도 아껴 쓰고 뭡니까 필요할 때만 돈 쓰고 하는 그런 거 하면은 시장이 그러면 이제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겠구만. 엔화를 사고 싶어져. 그러면 엔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카이치 정권의 뼈대 정책 쇼크는 역대급 엔저는 나발이고 모르겠고 앞으로 일본은 돈을 더 많이 쓸 겁니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할 겁니다를 딱 문서화를 시켜서 발표를 해버린 거야. 6월 말에. 경제계가 본 거야. 야 이거 뭐 엔저를 뭐 멈출 생각이 없네. 가자네. 오케이. 하다 보니까 더욱더 엔저가 심화되고 그걸 바탕으로 장기금리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시장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렇죠. 나오죠. 장기금리 상승은 기업이 설비 투자를 억제하는 등의 형태로 경기를 시킬 수가 있다. 강한 경제의 실현을 위해서 일본은행의 적절한 금융정책과 운영이라고 하는데 재정 건전화 문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일본은행 찍어요.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 엔화가 진짜 쓰레기가 될 수 있겠다는 말 때문에 이번에 일본에 요 최근에 이런 말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쇼크다 이래가지고. 그러네. 다카이치 전리 일본 전제 우에다 씨를 부를 때마다 금리 올린다고 불편하네 그렇죠. 하고 있네요. 왜 올리지 말라고 돈 찍어야 된다고. 올해 7월 9일이네요. 엔저 가속을 진지하게 멈추려면은 정부가 해야 될 거는 외환 개입, 환율 개입에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적극 재정을 전환, 뭐 긴축 재정을 해라. 라는 말이 나오는 게 사실인데 이런 걸 듣지를 않아요. 요새 이제 일본에서 이런 것도 많이 기사에 뜨는데 가구 소득 250만 원 미만이 51% 이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세대별 소득에서. 흔히 말하는 부자. 세대 소득이 우리나라 1억 이상인 사람이 9.6% 많아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 소득이 1년간 이거 있죠. 우리나라 2천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이런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흔히 말하는 격차 사이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위험 신호가 계속 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재택을 할 수 있는 그 어느 정도 돈이 있는 분들 돈이 더 늘어나는데
아예 투자 자체가 어려운 그냥 매일매일 먹는 것만으로도 그 빡빡하다 그런 분들한테는 더 줄어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 나올 때마다 일본이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무슨 소리야 이 사람들아. 한국어로 요새 봐 실질 임금도 올라가고 있어. 옛날에 일본은 물가 상승에 비해서 월급을 안 올려준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 바뀌었어. 물가 상승보다 더 뭡니까 월급을 올려주니까 이렇게 이거 실질 임금이 지금 계속 플러스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건 좋은 신호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못 느껴요. 왜 못 느끼냐? 예, 일본의 이제 제일생명 자산운양 경제연구소에서 실질 임금이 플러스 2% 돼도 실감할 수 없는 이유라고 올렸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대기업도 아니고 부자는 보너스를 뭐 여름 보너스, 겨울 보너스 오지게 받아요. 네. 돈을 엄청 벌어. 그러니까 잘 나가. 그런데 밑에 중소기업부터 해서 작은 기업들은 돈을 못 줘. 왜? 엔저부터 해서 수입 물가 상승이니까. 당장에 아까 뭐예요? 중소기업에 역풍 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줘. 월급이 안 올라. 근데 평균을 내니까 임금 상승률 달성! 일본 최고네라는 지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 더 많이 벌고 가난한 사람들은 물가 상승이면서 월급이 안 오르다 보니까 더욱더 가난해진다. 이게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은 되게 느낌이 오죠? 이건 다까이치 이건 완전 그냥 뭡니까 서민 죽이기 하고 부자만 부자 되는 정책 하는 거네. 맞아요. 원래부터 다까이치는 그런 정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사람들이 다까이치를 지금도 밀어주고 있어요. 자, 왜 밀어줄 것 같아요? 당장 7월 10일이죠. 아사히가 뉴스 냈네요. 다까이치 내각 60% 지지 유지. 8개월 동안 안정적인 다까이치. 당장에 뭐 옛날에 기시다 이시바랑 비교했어도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율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말도 안 돼. 왜 그럴까? 여기에서 이유를 많이 찾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하나. 감세. 다카이치 총리 소비세 감세 지원한다. 일본이 지금 소비세가 식료품 소비세가 8%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카이치 총리가 저는 그냥 공약으로 0%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요 최근에 엔저부터 이러다 보니까 그건 힘들겠지라는 말이 있었어. 솔직히 나라 살림이 개판인데. 그런데 식료품 소비세 1%까지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도 보조금 주겠습니다. 사실상 일본 사람들 식료품 소비세 0%. 즉 물가 올랐잖아. 그러니까 소비세 빼버리면 니들 물가 오른 거 사라지잖아. 해주겠다. 이것도 돈 찍어서. 그 다음에 하나 더. 요 최근에 호르무즈 사태 때 일본 사람들은 어려움을 못 느끼죠. 왜? 3조엔 우리나라도 30조 가량의 보정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일본은 뭐 해줘요? 여름철 전기 가스 요금에 보조금을 내줍니다. 5만원 정도 보조금 줘가지고 여름철 에어컨 키세요. 막 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도 아니죠. 3개월분의 가솔린 보조금. 한국과 다르게 일본은 호르무즈 사태 때 한번 가솔린 가격 한번 팡 쳤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보조금을 계속 내다 보니까 보세요 여러분. 4월 달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일본의 일반 가솔린 가격이 166엔입니다. 1리터당. 이게 뭐예요? 보조금으로 누르는 겁니다. 돈을 뿌리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까 말했죠. 역대급 엔저야. 맞아. 내가 가는 슈퍼가 사실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갔어. 근데 생각해봐. 요새 호르무즈 사태라는 기름값 일본 안 오르지. 거기다가 여름철 에어컨 트는데도 보조금 준다는데. 그 다음에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소비세도 없애버리겠다는데. 이거 지지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또 뭐예요? 다카이치 장이 아까 말했죠. 니케이 이렇게 올려주는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짱짱맨이지. 주식까지 펌핑해줘.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에요? 아니죠. 저 눈에 까신 외국인들까지 잡아준다는데. 이거 자민당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외국인의 불법 행위와 룰 일탈에 엄정하게 대처한다. 다카이치 정권이 외국인 정책에 딱 정리를 해가지고 당장 여기서 바깥의 영상 두둥. 하면 비자 비용부터 이래가지고 그거 올리는 거 플러스 아니죠. 무분별한 외국인을 또 잡겠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피해보는 건 당장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역대급 엔저긴 하지만은 내 살림이 어렵긴 어렵지만 그래도 보조금이 나오니까 당장에는 내 돈이 안 나가도 돼. 거기다가 눈에 까신 이런 외국인까지 잡아주고 미래에는 소비세도 감세까지 해줘. 지지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잖아. 다 해줘요. 예. 불만은 갖고 있지만 지지하지 않는다까지는 안 가네요. 그렇죠, 그렇죠. 참을만 하다는 거예요. 맞아. 이 정도면 나쁘지가 않아. 과거
기시다, 이시바 때랑 비교하면은 타카이치양은 너무 잘해주고 있는 거야. 거기다가 이런 외국인 정책부터 해서 속이 시원한 걸 많이 해주잖아요. 외교도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렇죠. 있고. 그런 와중에 일본의 국가의 빚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니케이가 지적을 하죠. 지금 뭡니까? 일본 국가빚이 우리나라 또 1경 3천조 정도 되죠. 1경 3천조.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본은 뭐 해외 나라에 그지 순 자산이 많으니까 괜찮아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이 말 따라서 제가 또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처분되는 자산이 아니다. 일본의 순 자산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면은 트럼프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미국 국채 가격이 난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해외 순 자산이 많다 하더라도 담보일 뿐이지 현금화할 수 있는 담보가 안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기 때문에 일본은 어느 정도는 국채에 대해서 조절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거를 그렇게 크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덮어놓고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항상 이런 거를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덮어두고 보조금 장사로 일본 사람들의 눈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여론조사 기간마다 좀 다르지만 조금씩은 다카이치가 옛날에 비해서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도 조금은 나옵니다. 왜냐면은 기업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역대급 엔저부터 있잖아요. 뭔가 정책이 어느 한쪽에만 좀 편향되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주식을 한다라든지 해외 자본에 투자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수출하는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지금 정말로 잘 먹고 잘 살아. 당연히 대기업 사원이라든지잖아요. 네. 근데 내가 비정규직이야. 그냥 일반 서민이야. 재테크를 안 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연금 받아 먹는 노인이야. 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이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한쪽만을 편애하는 이 다카이치 정책이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지지율을 높은 게 뭐예요? 하는 정책은 어쨌든 일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많이 들고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도 인기다. 과연 이 다카이치의 정책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일본 사람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지 예, 정말 궁금하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엔저가 지금 엄청 극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저는 솔직히 말해서 수출 기업도 그렇게 좋아할 엔저는 아니에요. 그렇구나. 왜냐면은 일본이 자원이 많이 난 나라가 아니니까 원자재는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원자재 가격 상승이잖아. 지금도 일본에서 당장에 화폐가 싸니까 해외 관광객이 많이 와요. 뭐 그건 나쁜 건 아니지. 그런데 말했잖아. 일본의 이런 인프라, 기차, 도로, 거리 이 세금 누가 내요? 일본 사람들이 내요. 일본의 이런 인프라 수준은 세계 선진국 수준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수준은 관광객이라든지 해외 입장에서는 개발도상국 수준이거든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싼 나라잖아, 일본은. 가성비 좋은 나라예요. 근데 이 가성비 좋은 나라가 일본 사람들에게는 가성비가 좋나요? 가성비가 좋진 않죠.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더라도 일본은 뭐예요? 국민 부담률이 세계 최고급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보다 세금을 많이 냅니다. 일본은 1년에 1,500만 원만 벌더라도 세금 내야 돼요. 연금도 내야 됩니다. 일본은 저소득층에게 다 걷어가는 나라예요. 그런 부담이 일본 사람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낸 세금으로 관광산업이라는 돌리는데 이게 기분 이상하잖아.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눈치챈 사람도 좀 있어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 뭐예요? 호르무즈 사태가 나더라도 다카이치는 잘 막아. 보조금 줘서 기름값도 안 올라가. 일본은 전기세도 안 올라가. 에어컨도 돌릴 수가 있어. 일본은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뉴스에 이렇게 뭐 관심 있게 저렇게 보도하는 박간이라든지 있잖아요. 이렇게 매일 보는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 하루하루 바쁘게 살고 하면은 못 느껴요. 지금이 뭐 어렵다는데 그렇게 어렵나? 모르겠는데 그냥 뭐 요즘 물가 올라가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지. 맞아. 이런 맞아요. 근데 뭐 보조금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힘든 거 아닌데? 지금 총리 잘하고 있지 않나? 트럼프랑도 사이가 좋고 중국이랑 사이 안 좋고 그래 중국 저 본때 보여줘야지. 외국인도 본때 보여줘야지. 잘하고 있네. 라는 사람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못 느끼는데 오늘 내용을 자세히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느낍니까? 뭔가 잘못되고 있긴 한데 뭔가 이상한데 이거를 덮어두고 있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예, 왜 당장에 미루고 다음 세대로 약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결코 건전한 정책은 아닙니다. 말했지만 다카이치 사나이는 계속해서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책임 없는 재정 정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일본의 이런 금융 정책에서부터의 변환점에 와 있는데 그거를 일본 사람들을 누는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감세라든지 그런 거로 가리고 있기 때문에 다카이 사나이가 아직까지도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네요. 이게 근데 드디어 우리 아버지도 엔저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쓰레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셨네요. 드디어 우리 아버지까지. 아, 그렇죠. 이번에 장인어른이 와가지고 불만을 장난하게 얘기했어요. 음. 왜냐면 연금 생활 하시거든, 장인어른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연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일본은 연금이 물가 연동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녹고 있는 거야, 노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주식도 없어. 그리고 있잖아, 부동산은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집만 있는 거니까 그렇죠. 부동산 투자하고 있다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진짜 연금 생활하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는 짜증난다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보조금 줄이고 기름값 뭐요 이제 일본에 1리터당 우리한테 2,000원 이상 여름철 일본 올해도 전기세 한국보다 3배 비싼데 그 세계 이제 뭐 5배 비싸 돈 다 내. 일본 원전도 못 돌리니까 기름 수입해야 되니까 그런 정책을 한다 해봐 이제. 그러면 그 정치가 일본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남아요. 일본은 이 서민들부터 약간 마약이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약? 보조금. 현실을 잊게 하는 거, 망각하는 거. 니들은 몰라도 돼.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시바가 왜 인기 없었는지 알겠죠. 이시바는 계속해서 있잖아.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시바가.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일본의 현재 위치를 잘 이해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는. 그렇죠. 현재 상황을. 그렇죠, 그렇죠. 저는 현실을 직시하는 걸 상당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한 거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느껴요. 정책이라는 거는 만인에게 평등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게. 누군가가 우대되면 누군가는 소외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예를 들어 우리가 있잖아. 너 하나 먹었으면 자 다음에 너도 먹어 이런 게 있어야 돼서 나눠주는 게. 그걸 분배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근데 이건 일본은 계속 너만 먹어. 배부르는데요, 더 먹어 이거 있잖아.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좀 이게 뭡니까 극단적이죠.